한 달이면 충분하다는 걸 참 늦게 깨달았어요. 그땐 그저 잠시 좀 쉬자는 마음이었거든요. 서로 피곤했고 말없이 엇갈리는 감정들이 쌓여 있었고 그냥 한 템포만 늦추자고 했죠. 그런데 그렇게 쉬자고 한 게 어느새 한 달이 돼버린 겁니다. 처음엔 괜찮았어요. 저녁 식탁에 앉아도 말이 없었고 각자 핸드폰 보며 웃기도 했죠. 그냥 좀 지친 거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몸이 먼저 말을 하더라고요. 잠이 잘 안 오고 속이 더부룩하고 자꾸 짜증만 늘었어요. 웃음도 줄고 말수도 줄고 아내는 괜히 민감해지고 소리에 예민해졌고요. 생리통도 더 심해졌고 멍한 기분에 자꾸 눈물도 나고 병원에서 상담을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몸이 느끼는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서로에게서 멀어졌기 때문이라고요. 남자는 전립선이 자극을 받지 않으면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여성은 호르몬 균형이 흔들릴 수 있대요. 그리고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마음의 리듬이 멈춘다는 거였어요. 손끝 하나, 눈빛 하나에도 반응하던 우리가 그냥 같은 집에 사는 사람처럼 변해가고 있었던 거죠.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아무 말도 없이 조용히 멀어지는 거구나. 마음속에서 뭔가 툭 하고 떨어지는 느낌. 소파 양 끝에 앉아있는 우리 모습이 낯설기 그지없었어요. 처음 만났던 설렘이 있던 시절과 너무 다른 모습. 같은 사람 맞나 싶었죠. 사랑이란 게 참 신기하죠. 그렇게 뜨겁고 격렬하던 감정도 매일 다듬지 않으면 금세 바래요. 한 달이라는 시간이 절대 짧지 않았어요. 우리를 충분히 낯설게 만들고도 남을 만큼 길었죠. 예전엔 그 사람 체온이 좋아서란 말이 그냥 낭만적으로 들렸는데 지금은 그 체온이 그립다고 느껴져요. 그 따뜻함이 그렇게 그리울 수 있는 거였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자꾸만 겁이 났어요. 지금 이대로 시간이 더 흐르면 어떡하지? 이렇게 서로를 신경 쓰지 않고 말도 줄고 접촉도 줄고 그러다 보면 정말 각자 다른 시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건 아닐까? 다시 돌아가기 어려운 거리까지 멀어지는 건 아닐까? 좀 웃기죠? 사랑한다고 평생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던 우리가 겨우 한 달 만에 이렇게 어색해졌다는 게. 그런데 또 한편으론 회복도 생각보다 가까운 데 있더라고요. 어느 날 내가 조심스럽게 아내 손을 잡았어요. 아내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고 가만히 잡아줬죠. 거기서부터 뭔가가 다시 시작된 것 같았어요. 오늘 좀 춥지 않아? 그 말 한마디에 담긴 관심이 그동안의 침묵보다 훨씬 큰 힘이 됐습니다. 몸은 참 솔직하잖아요. 멈췄을 땐 신호를 보내고 다시 이어지면 따뜻하게 반응하죠. 성생활이라는 게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관계의 언어고 감정의 언어라는 걸 이번에 정말 알게 됐어요. 몸도 그걸 말해줬습니다. 무기력하고 자꾸 가슴이 답답하고 이유 없이 피곤하고 의욕도 식욕도 들쭉날쭉하고요. 전립선 자극이 없어서인지 묵직한 느낌도 계속 있었어요. 아내는 질이 건조해지고 생리주기도 흔들리고 기분도 가라앉았어요. 잠도 자주 깨고 자꾸 예민해지고 우리가 얼마나 감정과 연결돼 있었는지를 몸이 그대로 말해주고 있었던 거죠. 이건 단순히 부부 관계가 없어서가 아니라 서로를 향한 존재의 확인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성적인 교류란 게 사랑을 확인하고 위로를 주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거잖아요. 그게 없으니 같이 있어도 외로운 기분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시도했어요. 조심스럽게요. 손을 잡고 오늘 어땠어? 물어보고 그냥 산책도 나가보고 중요한 건 다시 접촉하는 거였어요. 눈빛, 손끝, 목소리, 숨결 그 모든 게 사랑의 언어라는 걸 하나하나 되살리는 느낌이었어요. 한 달의 공백이 알려준 건 분명했어요. 익숙해질수록 표현을 줄이게 되고 그 줄어든 표현이 결국 마음까지도 다치게 만든다는 거. 그래서 지금 그 표현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오늘 밤 옆 사람에게 한마디 건네보세요. 나 사실 많이 보고 싶었어. 그 한마디면 충분하더라고요. 우리 몸도 마음도 사랑을 다시 기억하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을 기억하는 방법 중 하나랍니다. 함께 걸어요.